사라져버린 초고대 문명.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풍족하게 생활을 했다는 지상낙원 아틀란티스. 하지만 이 진위 여부에 관해서는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실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아틀란티스는 과연 실제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전설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와 티마이오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의 7현인 중 한 명인 솔론이 이집트 신관에게 전해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내용을 살펴보죠. 솔론이 살던 시대로부터 9000년 전 헤라클레스의 기둥너머라고 불리던 지브롤터 해협 어귀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만든 아틀란티스라는 광대한 섬나라가 있었다. 풍부한 산물과 자원의 혜택을 받으며 주변의 섬과 대륙의 대부분을 지배하던 이 나라는 나날이 번영했다. 신들의 왕 크로노스는 아들들에게 각자 임무를 맡깁니다. 대지를 통치하는 제우스, 지하세계를 통치하는 하데스, 바다를 통치하는 포세이돈.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의 신들은 포세이돈에게 아틀란티스를 지배하도록 합니다. 이 섬에는 한 쌍의 인간 부부와 그들의 딸인 크레이토어가 살고 있었는데, 부부가 죽고 난 후 포세이돈은 크레이토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포세이돈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지 크레이토어의 집이 있는 언덕 주위의 대지를 부수고 바닷물을 끌어들인 후 섬의 중앙부를 축으로 삼고 둥근 모양의 육지가 이중으로 둘러싸는 형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항해술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덕분에 크레이토어가 있는 중앙부에 가까이 가지 못했죠. 내 여자 건들지 마라, 이런 것이었을까요? 또한 온천과 냉천용으로 2개의 샘을 파고 대지에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작물을 심어 풍작을 이루게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훗날 아틀란티스의 중앙섬이라 불리며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포세이돈은 5쌍의 쌍둥이 아들들의 아빠가 됩니다. 나중에 있을지 모를 재산분할 전쟁을 미리 막고자 했던 심산이었는지 아틀란티스 섬을 정확히 10등분하여 나누어주고 한 명 한 명 모두 그곳들의 각각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 아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운 다음 왕중의 왕으로 만들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아틀라스였기 때문에 섬의 이름이 아틀란티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주변의 바다도 아틀란틱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틀라스의 일족은 처음 시작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가장 연장자가 왕권을 물려받았고 몇 대에 걸쳐 그 번영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왕국들도 서로 간에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며 서로 결속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가죠. 가장 먼저 신경을 쓴 부분은 국토의 정비와 개발이었는데요. 시조에 거처가 있던 중앙섬에 다리를 놓고 터널을 파고 신전을 만듭니다.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넓고 깊은 운하도 만들었는데 입구에는 도크도 설비했죠. 이 중에서도 가장 힘을 준 부분은 포세이돈을 모시는 신전이었습니다. 특히나 호화롭고 웅장함을 자랑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외장은 은판, 지붕은 황금판, 내부 천장은 모두 상아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과 은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많이 쓰였고 백금으로 추정되는 아틀란티스의 특산물인 오리칼쿰으로 장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크기가 가로 약 180m, 세로 약 90m의 거대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섬의 가장 바깥쪽에는 가옥들이 빈틈없이 들어서 있었고 항구에는 세계 각지에서 무역상인들과 선원들로 북적거렸다고 하네요. 활발한 교역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섬의 남쪽에는 아주 큰 평야가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동서 533km, 남북 355km, 폭 180m의 대운하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한 해 동안 2번의 수확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서남북을 횡단할 수 있는 몇십 개의 수로도 만들어 손쉽게 목재나 작물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동심원 구조 묘사 덕분에 오늘날의 아틀란티스의 묘사는 대부분 비슷한 편입니다. 군사력에서도 우수했습니다. 징병제로 운영된 아틀란티스의 군대는 육군 100만 명, 해군은 24만 명이라는 아주 강력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죠. 이 강력한 군사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안으로는 나라를 더욱 단단하게 지키고 밖으로는 주변의 많은 섬들이나 바다 저편에 있는 대륙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사람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들입니다. 초반에는 신의 성질을 잘 물려받아 신답게 온화함과 사려, 기품, 고매한 정신을 유지했죠. 하지만 세대가 거듭될수록 인간의 성질이 더 우위를 점하고 강해지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됐고 아낄 줄을 모르며 사치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풍족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가지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비롯된 말일까요?
어쨌든 인간들은 자제심을 잃어갔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아틀란티스는 아테네 침공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아테네의 거센 반격에 패하고 말죠. 아틀란티스의 인간들에게 실망한 신들이 그 힘을 아테네 쪽에 주어 아틀란티스가 패했다는 것이 플라톤의 설명입니다. 신들의 실망이 어지간히도 컸던 모양입니다. 신들은 대지진과 함께 대홍수를 일으켜 아틀란티스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이로 인해 아틀란티스의 사람들과 찬란하게 빛났던 모든 문화유산들은 삽시간에 바다 깊숙한 곳으로 흔적도 없이 가라앉고 말죠. 이 때문에 지브롤터 해협은 한동안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토사가 바다 밑바닥에 쌓여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성했던 한 나라가 순식간에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대자연의 큰 재해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더라도 그 후에 무수한 연구와 탐사가 진행되었지만 아틀란티스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플라톤의 글을 제외하면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이죠. 더욱이 지리적인 부정확성이 그 논란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는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북미 대서양 태평양 모로코 피니지 사하라 리비아 남아프리카 카프카스 페르시아 실론 시베리아 그린란드 크레타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무수히 많은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는 에게해에 있는 크레타입니다.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죠. 크레타의 사람들은 포도주, 장식품 등을 수출하고 스페인의 주석, 이집트의 금, 북아프리카의 상아 등을 수입하며 교역을 주로 하여 부를 축적한 평화민족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지상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영국의 고고학자인 아더 에번스에 의해 1900년부터 크레타 섬 전역의 발굴 작업이 시작되면서 베일에 쌓여있던 미노아 문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도였던 크노소스는 지진으로 2번이나 파괴되었지만 재건되었고 전성기에는 인구가 5만 명에 달하는 지중해 동부 최대의 도시였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 어느 곳보다 훨씬 진보된 문화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있는 욕실, 수도관이 설치된 도시, 고도의 배수 설비까지 벽화, 도자기, 장식품 등 수준 높은 예술품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스 문명에 앞서 BC 3000년에서 BC 1100년까지 약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꽃핀 찬란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다 BC 1400년경 크레타섬 근처의 산토리니 섬의 화산이 대분화를 일으키며 에게의 섬들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마저 이 화산 폭발로 재해를 입은 지역에 포함된다고 하니 그 위력은 정말 대단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겠네요. 화산 폭발로 인한 연기는 당연하거니와 지진, 해일 등의 위협에 처한 상황이라 추측되는데 이때 크레타 섬도 해일의 습격에 의해 붕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레타 섬의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에게의 여러 섬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주변 섬들 역시 마찬가지로 미노아 문명의 영향을 받고 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아틀란티스의 문명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산토리니 섬은 아틀란티스의 중심이었으며 서구 최초의 진보되고 세련된 문화, 항구를 이용한 활발한 교역, 높은 건축 기술, 선진적인 도시 계획, 거기다 이들의 끝 역시 너무 흡사하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대가 맞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아틀란티스의 마지막은 플라톤이 살던 시점보다 9000년 정도 이전의 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점을 90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원전 1500년경이 되고 두 문명의 연대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 가설에 무게를 둔다면 미노아 문명이 아틀란티스 문명의 자취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죠. 또 다른 유력 후보지 아조레스 제도, 지브롤터 해협의 대서양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의 다른 곳들을 지배했다는 점, 지구의 급격한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대홍수가 일어나 침몰됐다는 점에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극도 포함됩니다. 남극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1513년 오스만 제국의 해군 제독 피리레이스가 제작한 지도에는 남극에 얼음이 없습니다. 고대의 남극은 따뜻한 곳에 있었는데 지각 변동으로 인해 추운 곳으로 이동하면서 아틀란티스가 그 밑에 갇혔다는 것이죠. 조금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이 지도 자체만으로도 고대부터 내려온 세계 지리에 지식을 뒤엎는 것이어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위성으로 본 사하라 사막의 리샤트 구조가 아틀란티스 문명의 흔적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끝이 없죠. 플라톤은 기록자였습니다. 실제 목격자가 아니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솔론은 플라톤 가문의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솔론이 만났던 이집트 신관과는 흥미로운 대화를 직접 저술하려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전원만이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것이었죠.
솔론의 사망 후 150년쯤 뒤에 태어난 플라톤 역시 전해진 내용만을 토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붙여졌을 살들을 생각하면 아틀란티스에 관한 것들이 진실이라고 해도 완벽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출처에도 말이 많습니다. 솔론은 플라톤의 할아버지가 아니다. 사실 플라톤은 솔론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에게 들은 것이다. 플라톤의 상상에 의한 기록이다. 등등등. 어쨌든 전설로만 여겨졌던 신화적 이야기들 중 트로이 유적의 발견과 아가멤논의 황금 미케네가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발굴된 이후로 아틀란티스 실제파들은 더욱더 힘을 얻어 여러가지 방증을 찾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들도 꽤 많이 모인 상태지만 지금까지의 결론은 알 수 없음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아틀란티스에 단단히 마음이 상한 신들의 기분이 풀어지는 날이 온다면 후대에 우리에게 조그마한 힌트라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상상 속에서만 만나는 꿈같은 이야기일 테니까요. 저희 스톡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넣고